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예제 270번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0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여기에 요와 같은 주어진 공면의 법공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미분기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법공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이 법공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시험에 이제 법공률을 구하라고 나오면 그 문제에 주어지는 이제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절한 법공률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요와 같은 공면을 주어지고 x 0,0에서의 법공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어럼 56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시어럼 56에서 자, 우리가 법공률 카파 n을 구하라고 하면 자, 요 놈은 우리가 제1 기본계수하고 제2 기본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EDU 제곱 EF 자, DU DV 자, 플러스 자, G DV의 제곱 분의 스몰 EDU 제곱 자, EF DU DV 그리고 G 자, 스몰 g dv의 제곱. 자, 요렇게 우리가 법공률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시어럼 56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기본 계수 라지 E, 라지 F, 라지 G 하고 스몰 E, 스몰 F, 스몰 G를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해준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법공률이 결정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XU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자, XU는 요 놈을 U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1,0,2U가 되어지고 그리고 XV를 생각해 보면 XV는 자, V에 관해서 미분하면 0,1, -2V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XUU를 생각해 보면 자, 요 놈을 다시 U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XUV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을 뭐에 관해서 다시 V에 관해서 편비분하면 0,0이 되어지고 XVV는 요 놈을 V에 관해서 편비분하면 0,0,-2가 되어지겠죠. 지금 여기에서 X 0,0에서의 우리가 법공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XUU에다가 지금 자 0,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1되고 0되고 요 U 대신 0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XV에도 자 0,0을 적용하면 자 어떻게 된다? 0,1,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세 경우에는 상수니까 점을 x 0,0을 여기다가 그죠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 동일하다는 것을 적용해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이용해서 일단은 단위법 벡터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단위법 벡터장은 자, XU와 XV의 요 외적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요 놈을 이용하면 자, 곱하고 빼면 0 되고 자, 곱하고 빼면 0 되고 자, 곱하고 빼면 1이 되어지고 요 놈의 크기도 1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 놈이 0,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요 놈은 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니까 1 되죠. 그렇죠? 자, F는 요 놈과 요 놈의 내적이니까 내적을 내면 0이 되죠. 자, 라지 G는 요 벡터의 크기 제곱이니까 1이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놈하고의 내적이니까, 요놈의 내적을 내면 2가 되어지죠. 스몰 f는 요놈과 요놈의 내적이니까 0이 되어지죠. 스몰 g는 요놈과 요놈의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기본 개수들의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자, 일단 라지 f, 스몰 f가 0이니까 요 동네는 다 없어지겠죠. 자, 요놈의 2를 대입하면 결국 du 제곱 플러스 dv의 제곱. 자, 여기에 2를 적용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적용하면, 자, 2를 묶어내면 du 제곱 마이너스 dv 제곱. 자, 요렇게 우리가 복공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271번의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면 ME의 자, 주 벡터 V 1,1,0 그리고 W 마이너스 1,1,0 방향으로의 주 공률이 2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이랬을 때의 점 P의 접 벡터 U 이꼴 0,1,0 방향으로의 법공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자, 요 주 벡터는 주 방향을 나타내죠. 자, 주공률의 방향인 자, 요 방향을 나타내는 요 주 벡터 이와 같이 주어졌고 또 이와 같이 주 공률의 값을 주어졌을 때에 특정 방향으로의 법공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요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다루냐면 오일러 공식. 자, 여러분 교재 시어럼 72 요놈의 소위 오일러 공식. 자, 오일러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자,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우리는 특정, 자, 여기는 U 벡터 방향으로의 이 법공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주공률 카파1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주공률 카파2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우리가 표시되어지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쪽 법공률을 구하고자 하는 방향 U와 요놈 U와 그리고 지금 요 주 벡터의 첫 번째 방향이 요 V 사이의 각이라는 사실. 자, 요거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 주공률 요놈을 우리가 카파1이라고 하고 요놈을 우리가 카파2라고 하면 자, 카파1, 카파2는 대입하면 되죠.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타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세타는 U와 V 사이의 각이다라고 해. 그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일러 공식을 우리가 보시면 자, 우리가 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자, 오일러 공식을 유도하면서 그 앞에 오일러 공식 앞에 우리가 증명을 보시면 여기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죠. 자, U와 V 사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요 놈은 자, U와 V의 내적을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 벡터는 이렇게 주어졌고 U 벡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 두 놈의 내적이 얼마다 지금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U 벡터의 크기는 1이고 요 V 벡터의 크기는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인 세타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면 여기 2분의 1 되니까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1 되고 사인 제곱 세타도 2분의 1이니까 그놈을 여기다 적용하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 방향으로의 이 복공률은 자, 카파1이 2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 카파2를 우리가 마이너스 1로 보면 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요놈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법공률은 2분의 1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요 270번에서 복공률을 구하라 했을 때하고 271번에서 복공률을 구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이제 우리가 272번 역시도 복공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270번, 271번의 방법으로는 요 복공률을 구하기 힘들겠죠. 자, 왜냐하면 270번이나 271번 방법으로 요 복공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270번 같은 경우는 지금 XU와 소위 XV를 생각할 수 있죠. 얘와 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면의 매개변수 표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법 벡터장 외에는 중교시 없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270번의 방법으로 여기 복공률을 구할 수 없겠죠. 그리고 271번의 방법, 소위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해서 복공률을 구할 때는 자, 거기처럼 주 공률의 값을 주든지 아니면 주 공률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도록 사항을 설정해 줄 때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오직 단위법 벡터장만 여기 보여주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요 방향으로의 복공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요와 같은 식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복공률을 이끌어내야 되냐고 하면 자, 요것은 여러분 교재 우리가 정의 61에 보면 자, 정의 61에서 우리가 복공률을 새롭게 정의한 게 있죠. 자, 그놈에 의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U 방향으로의 복공률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U 방향의 복공률 카파인 U라고 하는 것은 자, 모양 연산자 SU하고 U의 무엇으로 요놈과 요놈의 내적으로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 특별히 요 모양 연산자 요 S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그쵸? 델 U 자 라지 U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U 방향으로의 요 U 벡터에 대한 요 라지 U의 공변도 함수에 마이너스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자, 요와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요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0,1,1을 했을 때, 자, 편의상 요 0,0,1을 우리가 자, V 벡터를 해봅시다. 그러면 V 벡터 방향으로의 복공률을 우리가 구하라겠는데, 우리가 V 벡터 방향으로의 복공률이나, 자, 이 V 벡터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복공률이나, 자, 요놈이랑 사실 같죠. 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방향만 일치하면 이 복공률은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의 복공률은 같기 때문에 V 벡터의 복공률이나 V 벡터의 단위 벡터의 복공률이나 같다는 거죠. 그럼 왜 요놈을 이렇게 고쳤냐면 우리가 정의 60일에 나와 있는 복공률을 생각할 적에 요 자리에 오는 요 방향을 나타내는 이 벡터는 단위 벡터여야 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파 U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SU와 U의 내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공률을 생각했을 때에 요 U 벡터가 뭐다? 단위 벡터는 사실 요놈이. 그래서 우리가 V 방향으로의 복공률이나 V 벡터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 복공률이나 방향이 같으면 복공률 당연히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놈을 단위 벡터로 요 자리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정의 61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여기다가 정의 61을 적용하면, 자, 모양 연산자, 자, 요놈, 콤마,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모양 연산자는, 그쵸, 선형 사상이기 때문에, 요 놈이, 요 V의 절대값 분의 1만큼을 요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세모 A, 자, 세모 B의 내적은 요 세모를 각각 앞으로 끄집어내서 세모 제곱 A와 B의 내적. 요렇게도 우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요 놈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자, V 벡터의 절대값 분의 1을 여기서도 요 앞으로 나와서 끄집어내고 여기서 끄집어내면 요 놈의 제곱분이 되어지고, 자, 남는 것은 자, SV와 V의 뭐가 된다. 이렇게 내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서 요 놈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요 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 놈을 계산하는 게 포인트죠. 자, 요 놈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SV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SV는 모양연산자 정의에서 마이너스 델 V U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 접벡터 V에 관한 요 U의 공변도함수의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실제 요 놈은, 자, 우리가 편의상 여기에서, 자, 요 U 벡터라고 하는 것을, 자, 그 첫 번째 성분을 U1, 두 번째를 U2, 세 번째를 U3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는 요 접벡터 V를 가지고 U1의 방향도함수, 자, 접벡터 V에 관한 U2의 방향도함수, 접벡터 V에 관한 U3의 방향도함수, 자, 요 놈을 각각 구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요 놈 하나하나의 값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방향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편의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U1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분의, 자, 요 첫 번째 성분이 Z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U2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동일한 루트값 분의 마이너스 Y라는 것을 알 수 있고, U3라고 하는 것은, 자, 동일한 루트값 분의, 자, 여기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요 놈을 가지고, 자, V, U1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접벡터 V에 관한 U1의 방향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자, 요 놈을 우리가 요 V 벡터, 요 접벡터 V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0에다가, 자, 파샬 U1, 파샬 X. 그 다음, 요 두 번째 성분 1에다가, 자, 파샬 U1, 파샬 Y. 그리고 세 번째 성분 요 1에다가 요 U1이란 요 실함수를 Z에 관한 편미분한 값을 곱해주는 거. 요렇게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이제 요 놈은 0을 곱해서 0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요 실함수 U1을 먼저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값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이 일종의, 요 놈을 어쨌든 Y에 관한 미분한다는 말은 이게 분수식이니까, 분수식 미분에 의해서 분모를 일단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면 0이죠. 거기다가 분모를 곱해도 0이죠. 자, 그 놈은 0이니까 0이라 쓰면 되고, 마이너스 분자는 그대로 해주고, 자, Z는 그대로 해주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하라고 했는데,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미분하면, 자, 루트, 지금 Y에 관해서 미분한다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요 놈 분에 뭐가 된다? 여기에 Y가 오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자, 이번에는 실함수 U1을, 요 놈을 Z에 관해서 편미분하다 하라겠죠. 역시 분모를 제곱을 해주고, 자, 분자를 미분한다. 자, Z를 미분하면 1이죠. 분자에 관해서 미분하고, 자, 분모를 그대로 곱하고, 자, 마이너스, 그 다음, 분자를 그대로 하고, 역시 분모를 지금 이제 Z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를 Z에 관해서 미분하면, 루트 분의 뭐가 된다? Z가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린 여기에다가 지금 복잡하니까 점 1,1,1에서의 지금 우리가 방향도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과정에서 1,1,1을 우리가 적용을 해버리면 여기다가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면 x, y, z 대신에 각각 다 1을 집어여버리면 요 놈은 자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고 요 놈은 우리가 보면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죠. 자, 요 앞쪽은 3루트 3분의 1이 되어지고 요 뒤쪽은 분모 분자에 3루트 3을 곱해버리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결국 요놈이 뭐가 된다? 3루트 3분의 1. 자, 요놈이 뭐가 되더라? 3루트 3분의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요 놈을 이제 정리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실함수 V1에 관한 자, V1의 방향 도함수는 플러스 3루트 3분의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답니다. 그러면 요놈 자, 실함수 U2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향 도함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요 자리에 U1 자리에 실함수 U1 자리에 실함수 U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0 곱하기 파샬 U2 파샬 X 1 곱하기 자, 파샬 U2 파샬 Y 1 곱하기 파샬 U2 파샬 Z 요 놈을 계산해서 역시 1,1,1을 적용하면 얘를 해보시면 똑같합니다. 그 결과가 3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그리고 요 세 번째로 그래서 V 자 실함수 U3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 0 곱하기 이제 요 실함수 U2 자리에 U3가 들어가면 되죠. U3 파샬 X 1 곱하기 파샬 U3 파샬 Y 1 곱하기 자 파샬 U3 파샬 Z 요 놈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요 놈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가 나온다는데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와 같은 값들을 다 계산했죠. 자, 요 놈이 지금 3루트 3인데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자, 요 놈은 요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3루트 3분의 1 자, 요 놈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플러스 3루트 3분의 2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SV의 값을 계산했답니다. 자, 요 놈이 0,1,1이니까 요 V 벡터 크기는 루트 2죠. 루트 2를 제곱해서 그쵸? 루트 2를 제곱하게 되면 2가 되니까 일단 자, 요것은 2분의 1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SV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산해 봅시다. SV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V 벡터가 요렇게 주어지니까 요 두 놈의 내적을 내게 되면 자 0되고 3루트 3분의 1 3루트 3분의 2니까 결국 3루트 3분의 1 플러스 3루트 3분의 2가 되어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분의 3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2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6분의 뭐가 된다? 루트 3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공률을 구하라겠는데 그 주어지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법공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273번 문제를 보니까 자, 요놈 역시도 법공률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70번, 71번, 72번 자, 세 가지 유형별로 법공률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는데 자, 요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개 변수 표현으로 공면이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XU와 XV를 구하고 또 우리가 기본 계수들을 구하는 게 용이하다 할 때는 첫 번째 방법 270번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요 경우도 우리가 반지름이 아닌 공면의 방정식을 요렇게 우리가 주어졌을 때는 자, 우리가 요와 같은 경우에는 그쵸 단위법 벡터장 즉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델 G를 구하고 요 델 G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공면의 뭐다? 법 벡터죠. 그쵸? 그럼 요 놈의 단위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소위 단위법 벡터장 U를 우리가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죠. 요랬을 때는 우리가 272번의 방법을 쓰는 게 편하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270번처럼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구를 매개변수 표현으로 고쳐가지고 해도 되게 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산수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요 경우에도 우리가 272번 방법을 써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단위법 벡터장 U를 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 gx1, 자, x2, x3라고 하는 요 놈을 x1 제곱, x2의 제곱, 자, x3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요렇게 우리가 두면, 자, 우리가 델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2x1, 자, 요 놈을 x에 관한 편미분하고 y에 관한 편미분, x2에 관한 편미분, x1에 관한 편미분, x2에 관한 편미분, x3에 관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요 델지라는 것이 뭐다? 요 주어진 구면의, 그쵸? 법벡터장이죠. 그럼 요 놈의 단위 벡터를 구하면 u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놈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4배의 x1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죠. 근데 x1, x2, x3 제곱이 r제곱이니까 여기다 r제곱을 집어넣으면 결국 2r이 크기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단위법 벡터장 u라고 하는 것은 요 델지를 그 크기로 2r로 나누어야 되니까 나누어 버리면 r분의 x1, r분의 x2, 자, r분의 x3. 자, 요렇게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편의상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u1, 요 놈을 u2, 자, 요 놈을 우리가 u3라면, 자, 우리가 법공률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자, 여기에 요 접벡터 V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u1, u2, u3라는 요 주어진 요 세 실함수의 이 접벡터 V에 관한 방향 도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먼저 자, 실함수 u1에 관한 방향 도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요 놈이 0이죠. 그렇죠? 요 놈이 0.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 u1을 x1에 관한 편미분, x2에 관한 편미분, x3에 관한 편미분 했을 때에 사실상 x1밖에 없기 때문에 x2에 관한 편미분도 0되고 x3에 관한 편미분도 요 놈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x1에 관한 편미분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로 곱하기 우리는 요거 뭐다? 자, 요 u1은 x1에 관한 편미분만 생각하면 되죠. x2에 관한 편미분은 이제 편미분 부분이 0되고 x3에 관한 요 놈을 편미분해도 편미분 부분이 0되니까 굳이 세 개 다 쓸 필요 없죠. 그리고 VU2는 또 특징이 x2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편미분 중에 두 번째 거 x2에 관한 편미분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성분 1 곱하기 자, 파샬 U2는 x2에 관한 편미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x1에 관한 편미분도 0이고 x3에 관한 편미분은 0이니까 셋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0 안 되는 것만. 그 다음 VU3인 경우는 x3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처음 두 개는 0이니까 쓰지 말고 세 번째 부분인 자, 요 1 곱하기 x3에 관한 편미분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놈이 0이니까 또 마저 0이 돼버리고 자, 요 경우에는 자, 1 곱하기 자, 요 놈을 우리가 x2에 관한 편미분하면 뭐가 된다? x2에 관한 편미분하면 요 x2의 1승이니까 남는 것은 상수인 r분의 1만 남죠. 그럼 요건 r분의 1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놈도 요 놈을 x3에 관한 편미분하면 숫자인 r분의 1만 남죠.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놈이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SV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데 요 SV라고 하는 값은 자 마이너스 델 V U가 되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VU1, VU2 그리고 VU3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요 놈은 제로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요놈 한번 적어보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요 V벡터 방향으로의 법공률은 V벡터의 단위벡터 방향으로의 법공률과 같고 자, 요 놈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S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 자,
요 S는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요 V의 절대값분 1이라는 요 실수값은 요 밖으로 나오고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여기서도 V의 절대값분 1을 요 밖으로 끄집어내면 V의 절대값 분의 1이 두 개 나왔으니까 제곱분의 1이 되어지고, 그러면 SV와 V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여기서 보다시피 요 V 벡터의 크기가 지금 루트 2가 됐기 때문에 그놈 제곱분의 1은 2분의 1이죠. 에다가 요 놈이 지금 요렇게 주어졌고, 요 V 벡터로 주는 요 두 놈의 내적을 내게 되면, 자, 0되고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 2하고 요 2를 우리가 뭐하고 약분시켜버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법공률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어진다. 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공률을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 따로따로 공부했지만 이제 실전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고 우리가 배운 법공률 구하는 공식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답니다.